안녕하십니까. 늘푸른수학원에서 고등교 수리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조현우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대입 논술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늘푸른수학원에서 진행하는 수리 논술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7학년도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 전형 모집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 대입부터 26 대입까지의 증가, 그리고 26 대입에서 27 대입까지의 증가, 내년은 올해에 비해서 152명으로 소폭 증가를 하였고요. 보시면 작년에 굉장히 많은 인원인 1293명, 무려 11% 정도의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주 조금 증가를 했지만 아마 내년, 내후년에도 아주 조금 증가하거나 아주 조금 감소하는 지금 현재 인원의 추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대학별로 살펴보시면 지금 고려대가 소폭 증가, 연세대가 조금 많이 줄었고, 그리고 홍익대는 좀 많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논술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206명이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미 작년까지 해서 충분히 논술 인원을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화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들, 흔히 말하는 스카이, 그리고 서성한, 그리고 중경외시, 국숭세단,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화여대, 숙명여대까지 해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들에서는 작년에 이제 국민대가 수리논술 전형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이 전부 다 수리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인천, 경기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서울, 경기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들에서는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 정도의 참고 자료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의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100%인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적게는 교과가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에 있는 서울 상위권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논술 100%로 뽑는 학교들이 많고요. 특히나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 100%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준비를 잘해서 논술 시험만 잘 보면 이 학교를 합격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참고 자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에서 교과를 20%를 반영을 한다. 도대체 어떻게 반영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가 지금 교과가 20%가 반영이 되고 출결 10%가 반영이 되는데요. 동국대 예시를 좀 보시면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점수로 200점이 반영이 됩니다. 그 중에서 100점은 기본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 중에서 가장 성적이 높은 주요 과목, 즉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 5가지 과목 중에서 가장 성적이 높은 학기의 과목 10개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이라 가정을 했을 때 10점, 10과목을 반영하면 총 100점이 되겠죠. 근데 전체 다 5등급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9.8점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을 하면 98점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기본 점수 100점이 들어가고, 그리고 올 1등급인 학생이 100점을 다 맞고 들어간다면 올 5등급인 학생이 98점을 맞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는 거의 논술 전형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사실상 교과 성적은 크게 의미가 없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국대에서 실제로 작년에 발표한 2025학년도 논술 전형 합격자의 교과 성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과대학 위주로 살펴보시면 지금 최저 점수가 3등급 때부터 5등급 때까지 골고루 분포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신이 1등급 때, 2등급 때, 그리고 3등급 초반대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논술 전형을 쓰지 않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제외한 학생들은 크게 교과 성적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도,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직접적인 탈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그렇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027학년도 의약학계열 선발 인원,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을 볼 텐데요. 작년에 비해서 아주 소폭 감소를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냥 참고로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여부입니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그리고 경기권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저 학력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학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집 요강을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적용하지 않는 대학교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들 중에서 적용하지 않는 대학교들은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시립대, 그 다음 연세대, 그리고 중앙대인데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적용하는 논술 일반형이 있고요. 적용을 하지 않는 논술 창의형이 있습니다. 논술 창의형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설한 전형이고요. 그러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최저가 있고 하나는 최저가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저기에서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논술 전형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어느 정도 내가 잘 보고 왔다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상 수능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어떻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현행을 유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 맞추기가 그렇게 특히나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논술 전형, 논제 유형인데요. 대부분의 학교들, 상위권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 전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아래를 보시면 수학과 과학을 함께 실시한 학교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메디컬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디컬 계열이 아닌 학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수리 논술로만 시험을 출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 문제가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느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매년 대학교에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걸 매년 초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학교에서 출제했었던 문제들이 어떤 과목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연세대에서 발표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외의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수능 유형하고 많이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수능하고 굉장히 유사성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술 공부를 하는 것이 수능에 있는 준킬러 문제나 킬러 문제를 접근하는 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의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7학년도 논술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늘푸른 수학원에서 진행하는 수리 논술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학생이 수리 논술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에서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오지만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지원하기가 힘든 학생들, 그래서 내가 수시원서 6개를 써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분명히 나는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지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드는 학생들이라면 논술 전형을 충분히 준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오지 않지만 내가 수학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하는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요 의대, 즉 메이저 의대에 진학을 원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정시 전형으로는 내가 이 학교들을 합격하기가 쉬울까? 합격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언제부터 수리 논술을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2학년 2학기까지 4개 학기 성적이 최종 결정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3학년 때 지원할 수 있는, 즉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의 라인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보지 못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극적으로 성적이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이런 학생들은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성적까지 마무리를 짓고 나면 내가 마음에 드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생각을 한 이후에 만약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으로 원하는 학교의 라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논술 전형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개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정말 순식간에 내신 기간이 와버리고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순식간에 수능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3학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올해 수업을 했을 때도 1, 2월부터 수리 논술 전형을 준비했었던 학생과 3월 달부터 혹은 그 이후에 중간에 합류했었던 학생들의 성취도를 비교해보자면 1, 2월 때부터 수리 논술을 준비했었던 학생들이 월등하게 실력이 뛰어난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유가 있는 1, 2월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푸른 수학원에서도 수리 논술 프로그램은 1월 달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자, 늘푸른 수학원 수리논술 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3개의 시즌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월에는 시즌 1, 그리고 3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시즌 2, 그리고 9월달부터는 시즌 3, 파이널 시즌이 시작이 된다. 이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시즌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즌 1 같은 경우는 1, 2월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수능과 논술이 어떤 공통점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리논술 답안을 작성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어떤 부분은 빠져도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면서 수리논술에 적응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 1 때부터 매주 미니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서면 첨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즌 1에서는 수원, 수투 위주의 수업이 진행됐었다면 시즌 2부터는 이미 학생들이 미적분과 기하, 확통까지 모두 학습을 한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실전 문제들을 풀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수 개념, 그리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테마별로 따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시즌 2에서도 매주 모의 논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시즌 1에서 진행했었던 미니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실전 시험처럼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매주 서면 첨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즌 3입니다. 시즌 3는 9월 달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 9월에 아이들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 수시원서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원한 학교들 그리고 지원한 학교들과 유사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 위주로 파이널 교재를 통해서 따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제 본인이 지원한 학교들의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 3 때는 동일하게 매주 모의 논술을 진행을 하고 이번에는 서면 첨삭뿐만 아니라 저와 1대1로 대면 첨삭까지 함께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은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시즌 1, 시즌 2, 시즌 3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리논술 교재이고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첨삭 예시를 볼 텐데요. 제가 실제로 올해 진행한 학생의 수리논술 첨삭 예시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저렇게 모의논술 답안지를 제출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잘 됐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략이 돼도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서면 첨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수리논술을 진행하는 학원에서는 강사가 직접 첨삭을 진행을 하지 않고 조교가 진행을 한다거나 혹은 강사가 진행을 하더라도 서면 첨삭 대신 대면 첨삭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아이들에게 간단한 코멘트를 주고 그리고 모범 답안을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늘푸른 수학원에서는 제가 모든 시험지를 직접 첨삭을 진행을 하고요. 아이들에게 이 부분들을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면 첨삭을 직접 진행하는 이유는 매주 아이들을 서면 첨삭을 진행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실력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이 부분이 아주 쉽게 파악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효과적인 피드백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수리논술을 진행했었던 아이들의 만족도가 서면 첨삭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이 부분이 늘푸른 수학원 수리논술 프로그램의 차별점이자 최대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늘푸른 수학원 수리논술 프로그램은 2026년 1월 4일 일요일에 개강을 시작합니다. 매주 일요일 3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송파 캠퍼스에서는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미래 캠퍼스에서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3시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시즌에 상관없이 수리논술 프로그램은 상시 합류가 가능하며 그러면 우리 아이는 수리논술을 한 번도 준비를 안 해봤는데 도대체 이 수업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시즌 1 부분에 대한 보충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학원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7학년도 논술 전형에 대한 안내 그리고 늘푸른 수학원 수리논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논술 전형은 상위권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늘푸른 수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늘푸른 수학원에서 수리논술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조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